제가 동물의 한국을 참 많이 보는데 동물의 한국을 보면 이렇게 잡혀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아플까. 그냥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 고통을 느껴야 되니까 정말 불쌍한데 그런 모습 보면서 저렇게 많이 잡혀먹는데 저거 어떡하나. 그러고 보면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야. 그 숫자가. 그러니까 먹이 사슬로 보면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숫자는 적죠. 근데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몇 억 명인지 아세요? 몇십억 명인지 아세요 혹시? 70억 명이면 지구가 무거워서 지금 힘들어하는 거죠?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사파를 본 것 같아. 사람이 막 뚜뚜뚜뚜 떨어지는 모습을 얼핏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너무 포화 상태니까 사람이 막 떨어지더라고 지구에서. 네, 그런 모습을 순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가 혹시 그 증상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 했다가 이제 돌 맞아 죽을까봐 내가 말은 못하지만 인간의 먹이 사슬 제일 꼭대기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천적이 뭐예요? 인간의 천적? 없죠? 천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이렇게 많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구의 천적이 아까 누가 살짝 얘기했는데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요. 슈퍼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끊임없이 얘네들은 변하겠죠. 변종. 우리도 샵에 보면 가끔가다 변종이 하나씩 나타나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변종들이 나타나요. 그 변종들은 결국은 다 갉아먹고 갉아먹고 그냥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본인도 떠나지만 다른 사람까지 떠나게 만드는 그런 변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천적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 얘기를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구는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냐? 영양, 미네랄이 정해져 있어요. 한정론이라고 하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효소의 한정론처럼 우리 지구에는요 미네랄이 정해져 있어요. 미네랄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미네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장 흔한 거? 나트륨, 칼슘, 인, 마그네슘, 철분, 아연 이런 게 미네랄이죠?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건데 나머지는 합성이 되고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 천연의 미네랄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미네랄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미네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칼슘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칼슘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하루 온종일 풀어도 사실은 칼슘에 대한 거는 끝도 한도 없이 나와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미네랄은 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미네랄은요 지구에 정해져 있어요. 미네랄의 양이. 그럼 우리 인간의 몸을 이렇게 해보면 미네랄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을까요? 아까 다 나왔잖아요 답이. 칼슘, 철분, 아연, 마그네슘, 인. 어디에 제일 많아요? 뼈에 제일 많잖아요. 뼈에. 인간의 몸을 봐도 미네랄이 제일 많은 곳이 뼈예요. 그러면 바닷속에서 제일 미네랄이 많은 게 어느 거예요? 바닷속에서는 미네랄이 뭐가 제일 많아요? 산호초, 그쵸? 산호초서부터 시작해서 조개껍질, 굴껍질, 그쵸? 미역에도 미역 귀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많아요? 전복에도 미네랄이 제일 많아요. 돌아다니는 동물 중에는 바닷속에서는 전복이 제일 미네랄이 많아요. 왜? 그 전복 살 자체가 딱딱하죠. 그러니까 딱딱한 거에는 미네랄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 그 우리 인간의 몸에도 딱딱한 게 뼈니까 뼈에 미네랄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게 정해져 있어요. 한정론. 정해져 있는 이 미네랄을 지구에 예를 들어서 70%가 미네랄이라고 하면 70%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창조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이 새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있는 걸 갖다가 녹여서 미네랄을 만든 거지 사람이 미네랄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70%가 이 지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구에 70%가
제 생각이에요. 70%가 넘고 있다라는 뜻이죠. 안 죽잖아요, 사람들이. 죽어야 얘가 다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죽어야 이 뼈가 다시 어디로 가요? 땅에 묻힐 거 아니에요. 그 미네랄이, 이 프로테이즈가 정상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죽지는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안 태어나잖아요. 왜 안 태어나요? 미네랄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보시면 돼. 믿는 분들은 아실 거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게 미네랄이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지금 천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천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바이러스로 시원찮은 건강 상태로 시원찮은 사람들은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멈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종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해야, 계속 마스크 쓰고 숨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방어하셔야 돼요. 이건 나라에서도 못 해주고요, 지역 자체에서도 못 해주고, 내 부모가 못 해주는 거고, 우리 해변이케가 해줄 수 있는 건 보조적인 거 외에는 내가 알아서 나를 지키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면역 하는데 면역이 진짜 면역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면역 제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는 면역 제품이 따로 있어서 그걸 사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많아서 내가 끊임없이 그 제품을 평생 먹을 수 있다면요, 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번 돈으로 내가 내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만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게 누구냐? 주부들이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요, 나가서 뭐 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새끼, 내 식구를 지키는 사람은 주부인 거지 남편이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 식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내 식구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있는 음식에 의해서 그 사람들, 그 식구의 건강이 결정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큰 마트에 가면 카트에 있는 그 식자재가 그 집의 건강을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뭘 카트에 담느냐에 따라 그 집의 건강 상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누가 보는 건 아닌데 스스로가 이렇게 카트에다 물건을 담고서 스스로 이렇게 체크해요. 내가 과연 올바른 걸 샀을까?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산 건지, 내 진짜 건강을 위해서 산 건지 계산하기 전에 내 카트를 한번 둘러봐요.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몰래 빼죠. 먹고는 싶은데 내 입에서는 땡기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내 가정의 건강을 지키지 않는 거니까 몰래 빼요. 그리고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면역을 지킬까? 물론 보조식품도 필요하고 나의 온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회사에 온 거는 생린노 다마 때문에 왔다고 했어요. 제가 10수년을 그렇게 아픈 환우들을 보면서 결론이 뭐냐, 위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걸 산삼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구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 위암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구나. 췌장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구나. 그리고 혈암이라든가 여기 갑상선암, 먹지 못해서 죽는 암들이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병이 와도 이 목 위로 오는 병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문 쪽으로 오는 병은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위 아래로는 병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복부 쪽으로는 뭐든지 우리가 고칠 수는 있는데, 삶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살 수는 있는데, 목 위와 항문 쪽에 병이 오면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소화기관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시면 면역이 결국은 소화기관에서 오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네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인간이 안 태어나고 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 죽을까? 죽지는 못해요. 그쵸? 자기 명대로 못 살잖아요. 명 이상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병든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나쁘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순리,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보시면 이 코로나가 그렇게 나쁜 증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거 막 또 이렇게 이슈 안 시켜셔도 되고. 자, 우리가 입이 있죠. 입이 있고 소화기관이 있어요. 식도라는 소화기관이 있어요. 식도가 있고 위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십이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항문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몸체가 있어요. 몸체. 몸.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내가 밥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를 놔요 우리가? 똥. 자, 똥 모양을 한번 예쁘게 그려볼까요? 오우, 그림도 되게 못 그린다, 그쵸? 자, 똥을 싸요. 음식을 먹고 식도하고 위장 이런 걸 거쳐서 똥을 싸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먹고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분해를 시키고 발효를 시켜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병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는 거는 뭐예요? 건강.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 건강해지면 우리가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는데 대부분 코로나에 한번 걸린 사람들은 면역이 생긴다라고 하지만 일단 걸렸다라는 건 내가 그걸 방어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공간에서도 누군가는 잠재적인 바이러스가 지금 침투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그게 증상으로 안 나타난다라는 건 내가 그걸 이기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기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건강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건강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면역, 또 체온, 온도가 높아야 되잖아.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양. 또 건강하려면 순환이 잘 돼야 되죠. 왜? 영양을 옮기는 애들이 혈액이니까 순환이 잘 돼야 영양을 옮겨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영양도 있어야 되고 체온도 높아야 되고. 순환이 잘 된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뜻이고 영양이 충분하다는 것은 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고 또 뭐예요? 체온이 높다는 거는 영양을 그만큼 내 세포를 줬다라는 얘기고 체온이 높다는 건 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고 순환이 잘 된다는 거 곧 건강한 거고 건강하다는 건 영양 섭취가 잘 되고 있다. 이 네 가지가요. 쳇바퀴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나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건강하대. 난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손발이 저리고 손발이 냉해. 이런데 자기는 항상 건강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전달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부딪혀요. 나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이래요. 근데 나는 어머 나는 건강은 별론데 건강이 안 좋아. 근데 소화는 잘 돼 또 이래.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네 박자가 다 같이 돌아가야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체온이 자기는 높대. 항상 높아서 자기는 건강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있어요? 생리통에 생리불순에 임신이 안 돼. 불임이야. 그런데 자기는 체온이 항상 높아서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이게 다 같이 있어야 건강한 거지.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사람이 뭔가 뭐를 체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은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걸려서 아주 물에 뻥 하고 뜨는 변이어야 돼. 이게 묵직해가지고 변기에 깔아놓는 똥은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변을 잘 넣는데요. 근데 변이 어떤 변이냐? 똥하고 저는 친해지라고 얘기를 해요. 똥하고 좀 친해지세요. 왜냐면 넣고 그냥 물만 내리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똥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몰라요. 항상 놓고서 자기 아이들 거라도 항상 들여다 봐야 돼요. 왜? 변에 의해서 이 사람이 건강이 결정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 좌변기를 쓰니까
변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물을 내리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변을 한 덩어리를 넣어도 이렇게 떠야 돼요. 깔아앉는다라는 건 뭐예요? 영양분이 다 그 변 안에 다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뜻이잖아요. 영양분이 이미 다 빠져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먹은 거는 헛먹은 거라는 뜻이에요. 뭐만 낭비했어요? 내가 입으로 들어갔으니까 입에서 씹었을 테고, 위에 내려갔으니까 위에 소화액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똥이 안 떴어? 그럼 뭐예요? 소화액만 낭비한 거예요. 소화액만 낭비하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결국은 내 소화액만 낭비했다는 뜻이죠. 그럼 나는 마이너스 음식을 먹은 거예요. 돈을 10,000원짜리든 20,000원짜리를 먹든 내가 변이 안 뜬다라는 거는 이미 내가 영양분이 내 몸 안으로 흡수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왜 표시를 했냐면, 내가 이렇게 소화기관을 걸쳐서 똥으로 나오기까지 얘가 무슨 일들을 해야 되냐면, 분해해서 발효시켜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으려면요, 소장에서 다 흡수해갖고 간으로 가야 되고 심장으로 가야 되고 영양분이 이렇게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간 찌꺼기가 나머지가 대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변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온도가 높지 않다. 내가 온도가 나는 높아요, 나는 항상 몸이 뜨거워요 하는 사람은 어디가 몸이 뜨거운 거예요? 내 배가 심부 온도가 높은 사람은 자기가 열이 있는 걸 몰라요, 원래가. 근데 나는 더워, 늘 더워는 어떻게? 이 횡격막 위로 뜨거운 사람들은 늘 자기가 덥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몸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늘 열이 많아라는 사람은 100% 몸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거꾸로. 몸이 진짜 뜨거운 사람들은요, 이 열감을 못 느껴요. 왜? 배만 뜨거워. 여기가 뜨거우니까. 근데 늘 나는 뜨거워, 더워하는 사람들은 한여름에 너무 힘든 사람들. 여름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심장이 기능이 약한 사람은요, 여름이 제일 힘들어요. 땀이 제일 많이 나는 사람들,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땀을 제일 많이 내죠. 온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체온이 높아야 되는 거, 소장 쪽이 높아야 돼요. 내가 배꼽을 딱 만졌을 때 손바닥에 다 가려지는 게 소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체온이 높아야 발효가 돼서 쪼개져서 어디로 가요? 내 오장육부로, 이 각 세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론을 모르면은 나는 늘 열이 많은 사람, 나는 늘 소화가 잘 되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50, 60, 70이 되면서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배신감 느끼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먹은 보조식품이 얼만데,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했는데, 그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낄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이 소화기관을 알아야 되는 거야. 면역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 달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내가 먹은 음식이 내 영양분이 내 세포 안으로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아셨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열이 많아서 굳이 내가 이런 셀케어나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열이 아니야, 헛열이야. 진짜로 열 나는 건 네 뱃속에서 뜨거운 기를 느껴야지 그게 진짜 열인 거지, 내가 여기서 부채질한다고 그 열이 식는다라는 열은 그건 진짜 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소비자를 만났을 때 대부분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난 소화는 잘 돼, 나는 몸은 뜨거워, 이런 분들하고 제일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나는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열성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그런 분들이 더 드셔야 되죠. 혼혈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난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원 선생님이 태양인이고 소양인이어서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맥을 짚으면 나오죠. 소양인인지 태양인인지. 그러면 그 뜨거운 사람이 더 뜨거워지면 어디 덧나나요? 불나? 내 몸에서? 열은요, 횡격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가 호흡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 깊숙이 숨을 내리시고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움직여요. 그때서야. 근데 우리는 계속 여기서 숨을 깔딱깔딱거리니까 횡격막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지방질이 너무 많으면 얘가 안 움직여. 그리고 열이 전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숨 쉬는 운동부터 다시 하셔야 돼.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보내고를 몇 번을 하다 보면 강의할 때도 숨이 안 차요. 강의할 때 숨 차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껄떡껄떡거리니까 숨이 차는 거야.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고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면 숨이 안 차요.
근데 입으로 들이마시니까 숨이 차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제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제품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먹어야 되는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 셀케어 수업도 시작해서 밸런스 N이 나왔는데 다 드셔보셨죠? 네. 자, 밸런스 N 맛이 어때요? 상큼함 있습니다. 자, 신데 그 내용물 보셨어요? 원료? 다 레몬이며, 그쵸? 자몽서부터 시작해서, 그쵸? 쑥, 와일드 망고, 오렌지 농축에 그런 게 들어갔는데,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계피하고 쑥이에요. 왜 밸런스인가 라고 봤더니 지금 레몬, 자몽 이런 것들이 냉성일까요? 온성일까요? 과일은요 다 냉성이에요. 우리가 과일에 대한 환상을 좀 깨셔야 돼. 과일이 몸에 좋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과일은 몸에 좋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틀려요. 제가 수박을 잘 안 사요. 수박을 잘 안 사는데 하도 수박 그래갖고 이제 얼마 전에 수박을 샀는데 이 껍질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 껍질을 버리자니 너무 음식물 쓰레기가 많고, 이 껍질을 옛날에는 그걸 뺏겨가지고 엄마가 무슨 채 썰어서 그렇게 고추장에 넣고 오물조물하게 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내가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아들이 음식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혼났는데 맛이 없더라고, 내가 해봐도. 그 아들이 그래, 왜 하필이면 엄마 먹을 게 많은데 하필이면 수박 껍질 갖고 그렇게 했냐 그러길래, 아들아 네가 모르는 비밀이 있단다. 수박 안쪽은 냉성이지만 껍질은 내 몸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단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껍질을 안 먹고 알맹이만 먹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박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앉아있을 때 수박을 드시는 게 아니라 밭에 나가서 땀 흘리고 노동을 하고 엄청나게 더워서 내가 난리를 칠 때 수박 한두 조각을 드시는 거예요. 엄청난 냉성이에요, 수박은. 근데 껍질째 먹으면 너무 좋은데 이러면 껍질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고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나는 먹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다 버렸어요. 양념만 없앴지. 그렇게 이미 우리는 익숙해진 거에 자꾸 길들여지다 보니까 껍질을 헐레당 벗겨놓고 알맹이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껍질째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갖고 이제 물어봤어요. 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껍질째 했다고 하길래 제가 너무나 다행이다, 감사하다. 왜? 알맹이만 했다면 이게 너무 냉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피하고 쑥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껍질째 했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 왜요? 껍질에는요 미네랄이 풍부해요. 우리가 미네랄을 따로 안 넣어도. 근데 여러분 레몬 껍질째 드세요. 여기 자몽 껍질째 드세요. 그러면 드시겠어요? 껍질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반칙이지. 껍질째에 어마어마한 영양분이 많은데 우리는 그 껍질을 다 까서 버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야. 미네랄이 부족한 거야. 영양분이 부족하고 냉성인 당만 먹은 거야. 당. 과당. 과일이요. 껍질째 안 먹으면요. 우리 몸에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과일 저녁 안 먹고 과일 먹는 사람들이 많죠. 살찔까봐. 나는 탄수화물 안 먹고 과일만 먹어. 이런 사람들 보세요. 건강 상태 다 좋지 않아요. 날씬할 수는 있어도 몸은 다 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뺏겨내고 그러니까 치아들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딱딱한 걸 안 먹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물에 타서 처음에 먹으라고 해서 물에 타서 먹었더니 못 먹겠더라고. 저도 시기만 하면 좋은데 시큼 떨떠름하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이거 못 먹겠다. 너무 맛이 떫고 뒷맛이 좀 그렇고. 근데 이거를 따가지고요 그냥 원액을 먹어봤어요. 원액을 먹어보라 그래서 원액은 얼마든지 먹겠는 거예요. 그냥 쭉 짜서 먹으니까.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먹을 때 먹고는 싶은데 얘네들이 지방도 분해하고 쑥 같은 경우는 엄청나죠. 여자들한테 왜 좋은지 아시죠? 자궁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쑥이. 그리고 우리가 쑥 말려가지고 해충을 쫓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태워가지고 이렇게 쫓잖아요. 그렇듯이 얘네들은
그런 피톤치드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얘네들 보고?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해서 먹기는 너무 힘든데 이거를 다 발효시켜서 껍질째 그렇게 해서 내 손에 너무 쉽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걸 활용하셔야지. 그럼 얘를 먹었을 때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쑥하고 계피가 들어갔으니 먹으면 지금 열이 나야 돼, 속에서. 뜨거워져야 돼요. 그럼 하나 갖고 내가 열을 못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냉동인간이죠. 차가운 거예요. 2개, 3개씩 드셔야 돼. 내가 그걸 느낄 때까지. 그렇게 드시면요, 얘가 속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셀케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는 걸 개발할까? 한여름에 더 몸이 망가지는 거 아시죠? 왜요? 왜 한여름이 봄이 더 망가져요? 에어컨 쐬서 에어컨을 쐬면 이 찬 냉기가 한겨울의 냉기하고 또 틀려요. 호흡기관으로 들어가죠. 그럼 곧바로 어디로 가요? 폐로 가죠. 코로나가 뭘 공격해요? 폐 공격하죠. 그럼 폐가 차가우면 코로나가 더 쉽게 걸리겠죠. 그래서 이 한여름에 에어컨이 나쁘지만 또 나쁜 이유가 있어요. 한여름이 이열치열이라는 말, 글쎄가 더울 때 뜨거운 걸 먹어야 되는데 사실 말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선뜻 뜨거운 게 안 집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도 없을 땐 찬 거 먹어요. 아무도 없을 땐 살짝 찬 거 먹고 누구 있을 땐 내가 그렇게 먹으면 안 되라고 했으니 아무도 없을 땐 나도 모르게 살짝 차가운 걸 먹어요. 그리고 후회를 하죠. 왜? 금방 내 몸이 벌써 느껴지니까 찬 걸 먹으면. 자, 보세요. 여름이에요. 온도가 오늘도 한 38도, 9도까지 올라가죠. 39도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사람의 몸은 지금 36.5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여기 오장육부예요. 그럼 바깥이 이렇게 더워. 그럼 내 혈액은 어디로 가요? 혈액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혈액이 가서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따뜻한 곳으로 혈액이 가요? 따뜻한 곳으로 혈액이 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내 오장육부를 얘가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이 혈액들이 어디로 가냐고요? 내 근육 쪽으로 가겠죠. 바깥으로 가다 보면 내 5리터밖에 안 되는 혈액은 가장 생명만 유지하게끔 놔두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요? 근육 쪽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내 장기는 차가워요? 안 차가워요? 혈액이 부족하니까? 차가워요. 이럴 때 그래서 차가운 걸 먹으면 내 몸은 온갖 염증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다이어트 하기가 더 어렵고 여름에 사실 몸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은 거꾸로. 겨울은 춥죠, 바깥이. 그럼 혈액들이, 근육에 있던 혈액들이 추우니까 다 어디로 가요? 따뜻한 곳으로? 오장육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다이어트가, 원래 그 다이어트, 진정한 다이어트는 원래 겨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다이어트를 잘 하고 여름에 비키니 홀딱홀딱 벗고 비키니 입는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다이어트들은 한두 달 안에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최소한 6개월에서 10개월에 걸쳐서 다이어트를 해야 진정한 다이어트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박정현 사장님이 애지중지 좋아하는 카메라를 내가 몰래 뺏었어. 훔쳤어요. 근데 내가 가져간 걸 알았어. 그러면 박정현 사장님은 자기가 빼앗겼기 때문에 그거를 뺏고 싶겠죠. 가져오고 싶겠죠. 근데 카메라가 기종이 너무 좋은 게 나와갖고 이거 도로 스폰서님 쓰세요. 그리고 줬으면 뺏을 생각 없겠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먼저 해요. 우리의 다이어트는 내가 싫어서 버려야지 돼요. 그래야 요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요요가 뭔지 아세요? 요요 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내리면 도로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게 요요잖아요. 내려도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게 요요잖아요. 빼앗기면 반드시 얘네들은 찾으러 와요. 억지로 빼앗기면요, 내가 도로 붙어요. 다이어트 억지로 하잖아요. 도로 붙어요. 빼앗겼기 때문에. 근데 내가 싫어서, 내가 너 싫어 이러고 버렸으면 얘는 도로 안 찾아와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세포가 이제 너 싫어, 무겁고 귀찮고 냄새나고
나 이래서 너 싫어. 그리고 버릴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야. 버려서 항상성이 생길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번 달에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음 달에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1년만 해보세요. 그 항상성이 생겨서 그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내 뇌에서요 무지무지 노력해요. 살 찌려고 해도 안 쪄요. 근데 우리는 급하게 내다 버리니까 주워 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심바이온 밸런스나 셀케어는요 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도움을 안 받고요 강제로 식욕을 절제하면서 강제로 내가 의식적으로 안 먹잖아요. 어느 순간 얘가 도로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먹으면서 내 몸이 뜨거워져야 세포 보면 세포들이 주기가 있죠. 주기. 그래서 우리 텔로미어 아시죠? 우리 박사님이 계속 얘기하신 텔로미어가 우리가 세포가 한 바퀴 돌잖아요. 뭐 모발 세포라든가 안구 세포, 간 세포, 췌장 세포, 위장 세포 이런 세포들이 자기 나름대로 주기가 있어. 여러분 태어난 그 세포 그대로 아니에요. 지금 60살이다 그러면 뭐 간 세포는 수십 바퀴를 돌았겠죠. 세포가 이제 뭐랄까 세포 변이가 아니라 그 분열이 일어난 거죠. 세포 분열. 분열이 각 기관마다 이렇게 틀리게 일어난단 말이야. 어느 건 3년 만에 분열이 일어나고 어느 건 피부 같은 경우 28주기 만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뭐예요? 자, 텔로미어가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한 번 분열이 일어나서 새로운 게 다시 재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세포 텔로미어 길이가 똑같을까요? 짧아질까요? 똑같을까요? 짧아질까요?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짧아져요.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처음에 이걸로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분열이 되면요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분열이 일어나죠? 또 짧아져요.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계속 나는 분열이 일어나서 계속 나이가 70, 80이 됐으면 이 텔로미어 길이는 점점 짧아졌겠죠. 세포 분열은 했다 쳐도. 이해가 가세요? 그 우리는 이 셀케어하고 밸런스 N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났어도 이 짧아지는 걸 길이를 길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뭐야? 우리 동물 중에 그걸 뭐라 그래요? 염소 새로 만든 그걸 뭐라 그래? 복제의 양인지 뭐 있었죠? 걔가 아기 때 세포를 갖다 복제한 게 아니잖아요. 다 큰 세포를 복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 큰 세포를 복제했으면 텔로미어 길이가 짧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짧은 걸 복사를 했어요. 그대로 복제를 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양은 수명이 짧아지겠죠. 어느 순간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양이 폭삭 늙는 거예요. 이 텔로미어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제품들이 다 뭐예요? 이 텔로미어 길이가 아무리 내 온 몸의 세포 주기가 틀려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또 새로 태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새로 태어났어도 이 텔로미어 길이는 계속 길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론은 내가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갖고 수명이 짧아져야 되는데 쟤로 인해서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구상에 있는 미네랄이 점점 어떻게 돼? 새로운 인간이 태어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네랄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내 개인으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이 지구상의 이 자연한테는 악재죠. 재앙인 거예요. 자꾸 발전이 되니까. 자꾸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서 미네랄이 또 정상이 되고 또 다시 태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만들어지는 것만 계속 지구상에 돌아다닌다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생명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먹이가 되지 않게 스스로가 나를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세대는 나 솔직히 그래. 다음 세대는 난 상관없어. 신경 안 써요. 나만 일단은 건강하면 되고 내가 사는 동안에 건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부지런히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 N. N이 뭔지 아세요? N.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이 N을 뭐라고 S도 있는데 뭐 K도 있고 A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N일까? 어?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거 이 뜻이에요. 다이어트 N 밸런스. 이건가요? 아니면 거꾸로인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밸런스 N 다이어트. 다이어트에는 밸런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에는 셀케어. 뭐뭐에는 N. 이거예요. N. N이 그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N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밸런스 N 다이어트. 밸런스 N 셀케어.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이제 이니셜처럼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우리가 뭔가가 부족한데 얘로 인해서 채워지고 밸런스를 지켜주고 뭔가가 아쉬운데 얘로 인해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밸런스 N이거든요. 그래서 과일에 껍질까지 다 들어갔다라는 걸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를 정말 아시는 분들이 이걸 만들었구나라는 그 신뢰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드시고 지금은 더 많이 열을 내야 될 때예요. 이 더위에 내가 자꾸 찬 걸 드시잖아요. 특히 냉면 조심하세요. 냉면이 한여름에 제일 잘 팔리는데 냉면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씹고 잘게 쪼개서 삼키시나요? 냉면? 안 씹게 되잖아요. 차가운 거를 안 씹고 그냥 넘겨요. 근데 냉면 국물 그냥 버리시나요 또? 아니요. 다 먹은 다음에 차가운 냉면 국물 또 다 들이키죠? 내가 10,000원을 주고 먹었어도요 10,000원보다도 마이너스 10,000원이 되는 격이 돼버려요. 냉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냉면을 어쩌다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주식처럼 먹게 되면 내 몸이 지금 여름이니까 못 느끼죠? 가을쯤 되면 그게 다 나타나요. 얼굴에 푸석푸석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삐그덕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름이 지나면 그때서 나타나는 거지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더울 때 이열치열이라는 그 선조들의 그 사자성어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계절이기도 한데 우리는 끊임없이 열을 올리면서 열이 나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될 나이인 거지 우리가 뭐 용광로처럼 뜨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꽃 세트가 물론 우리도 예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는 하지만 동안클럽 해갖고 저희들이 각 그룹마다 동안클럽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5년만 10년만 더 젊어지게 된다면 얼굴만 젊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장사들이 안 되니까 성형외과에서 엄청나게 지금 그 뭐랄까 중간에 이렇게 하는 분들을 풀어가지고 한 사람 데려오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는 곳으로 많이 모집을 하거든요. 내 친구들도 대부분이 다 거기가 있어요. 보면 통화하고 어디가 있어 뭐해 그러면 야 여기 얼마래는데 보톡스가 얼마래 너무 싸지 이러는 거야. 근데 단체 톡에 그게 올라와 있어요. 누구 어디 한번 거기 가봐 이러길래 아니 왜 누구야 왜 나하고 누구는 왜 빼먹었어 이랬더니 너네들은 그런 거 안 해봤잖아 이래.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싼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싸면 나도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요즘은 다이어트나 이런 성형외과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중간 모셔오는 사람들한테 프로테이즈를 주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성형들을 하잖아요. 성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몰라. 성형은 제가 이제 제왕절개 해봐서 알잖아요. 성형은 근막도 자르는 거잖아요. 근막이 잘려 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 뇌에서부터 내가 무언가를 보내야 되는데 연결고리를 다 끊어놓는 거예요. 물론 신경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막 자체를 끊는다라는 거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왕절개 한 사람들은 아랫배가 항상 차가워. 여기서 제왕절개 하신 분 있어. 그쵸? 아랫배 만지면 항상 차가워요. 왜 차가워요? 이 소통이 안 되게 다 근막을 잘라놨잖아요. 2겹, 3겹을. 그러면 여기 리프팅을 한다고 여기 귀 뒤 여기를 자른다 쳐보세요. 여기 근막 안 자르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 소통되는 거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단절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뻐지는 것만 생각하지 나의 건강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 흡입도 많은 사람들이 지방 흡입을 하죠. 그럼 지방을 기계로다가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 넣어서 흡입을 하잖아요. 근데 지방 흡입하다가 왜 죽어요? 죽잖아요. 안 깨어나서 죽기도 하지만 뭐예요? 지방에는요 겉에 피하 지방은
혈관이 안 연결되어 있어요. 이 겉에 이 피하 지방은. 근데 내장 지방은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꼬챙이 집어넣고 막 쑤시면서 지방을 막 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뺄 때 어떻게? 혈관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혈관이 터져서 나중에 복막염이 되거나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을 흡입한다라는 수술도 정말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예뻐진다 그러면 겁없이 해요. 근데 우리 건 그런 위험 부담도 없이 600만 원이면 그쵸? 나 혼자 실컷 먹고도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수술은 여기가 1000만 원, 여기가 2000만 원, 뭐 여기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무섭지도 않나요? 마취시키고 하는 건데 참 겁없이 칼들을 많이 대는데 사실 내 몸은 절대로 칼을 대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이 세포들이 분열을 잘해가지고 텔로미어를 계속 늘려나간다면 우리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겠죠. 하나의 세포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었을 때 저 성분들이 온몸에 다 돌아다닌다 생각해보세요. 내 몸에 100조 개의 세포의 텔로미어가 계속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길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길이가. 내가 생명이 다하면 텔로미어는 없어지겠죠. 얘를 끊임없이 길게 늘려주고 복제시켜주고 생명이 늘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텔로미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뭔가 저 사람이 터질 것 같은데 뭔가 몸에서 반응이 와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게 밸런스 N을 먹게 해서 거기에 계피하고 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먹으면 또 다른 반응이 또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셀큐어를 먹었는데도 약간 부족해? 그럴 땐 밸런스 N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이 저보고 마음껏 하라는데 대표님 강의도 중요하니까 대표님께 마이크를 옮기게 지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